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김창수 정책이사입니다. 저는 의사협회에서 현재 의사인력 추계와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등의 현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특히 의협뿐만 아니고 의료계가 이번 위원회에 기대하는 바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최초로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과학적인 의사인력 추계의 최초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우리나라가 세계 자랑할 만한 아주 좋은 의료보험 체계를 갖추고 있고 또 체계적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자료를 수집해 왔습니다. 일부 연구를 통해서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의사인력 추계를 하는 것보다는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추계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 그 추계에 사용되는 모형과 변수 그리고 모형에 포함되는 가중치가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향후에 수십 년간 그리고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나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관련된 정책에 아주 표준적인 공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의 이런 기대에 만족되지 못하고 전혀 발전이 없이 그대로 반복되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은 아마 의료계뿐만 아니고 국민들도 이를 신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입맛에 맞는 데이터만 발췌해서 정책을 포장하는 선택적 해석을 기반으로 한 연구 결과였다라고 하면 그렇지만은 이제 일정 부분 자료를 공개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은 어떤 모형 때문에 이 결과가 과도하게 예측이 되었는지, 이 원인은 무엇인지, 이를 고려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역으로 검증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이런 회의 내용이 자료뿐만 아니라 기록에 남기 때문에 역으로 우리가 그 과정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검증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회의록을 보면은 통계적인 방법이 기술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이게 투명하게 회의록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점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원하는 수준은 아니지만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리마 모형을 사용했다라고 여러분은 잘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아리마 모형은 시계열 분석 중에서도 선형의 분석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형은 직선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 내후년의 결과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는 까만 선은 의사가 얼마나 공급될지에 대한 부분인데 의사 면허를 따는 사람들 중에서 적어도 89% 이상은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리고 사망이나 중간에 이탈하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의사 숫자의 증가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단순한 수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2040년에 13만 1,498명이 공급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부분은 의료 수급 추계를 근거로 해서 의사 인력에 대한 숫자를 제시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D1인 경우에는 과거 총 의료 이용량의 추세를 연장해서 보인 것이고 이제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D2와 관련된 부분은 개인의 의료 이용량에 기반을 해서 인구 구조를 고려한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두 가지 부분은 사실은 시계열 분석의 결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해석할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내년의 결과를 예측을 한다라고 하면 정확도는 조금 높아지겠죠. 하지만 내후년을 예측을 한다라고 하면 내년 결과보다는 오차가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시계열 분석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차가 누적되어서 결과값의 오류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시계열 분석은 원칙적으로는 단기간의 추정에 적합한 모형입니다. 과거의 값이
현재 값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본적인 가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과거에 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면 미래를 예측을 할 때도 계속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끝이 없이 증가하는 그런 그래프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끊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이 모델에서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10년이나 20년 이상을 추정한다라고 하면 누적 오차가 커지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이 값을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추계위 내용에 보면은 20년 이상의 과거 자료를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자료가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미래를 예측할 때는 시간이 멀어질수록 오차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리마 모델은 변동성이 없이 일직선으로 추계를 하기 때문에 의료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측 기간을 길게 할수록 예측된 의료 수요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의사수를 예측하게 되면 과다하게 예측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중장기 예측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성법이라든지 프로펜 모형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같은 이러한 모형들을 사용을 해서 해야 오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료 수요는 이렇게 과다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수요량으로 이 추계위 결과는 의사수를 예측을 하는데 어떻게 예측을 할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특정 시점의 진료량을 총 의사수로 나누면은 개인의 진료량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2024년 우리나라 전체의 총 진료량, 입원 일수가 며칠, 외래 일수가 며칠이다라고 하면 그걸 2024년의 의사 인구로 나누면 개인이 얼마를 진료를 했는지 역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공급된 의사수와 수요량으로부터 의사수를 예측을 해서 빼주면은 부족한 의사수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학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이 아리마 모형을 기반으로 해서 의료 수요를 예측하고 의사 숫자를 찾아내는 이런 연구 방법은 학부생, 기말고사, 과제 수준의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통계연보나 혹은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 자료로 쉽게 얻을 수 있는 데이터만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되는 지표를 얻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인공지능이 얼마나 생산성의 증가를 불러일으킬지에 대한 연구, 그리고 전문가의 토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자문회의, 이런 것들은 사실 이 과정에 있지 않습니다. 이 추계위원회는 시작할 때부터 12월까지 끝내야 된다는 시간적인 제한을 가지고 이 회의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외국의 사례는 적어도 2년 이상, 그리고 장기간 정확하게 추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자료라든지 심평원 자료를 전혀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말고사 과제 수준의 분석이 아니려고 하면은 풀타임 이퀴버런트나 인공지능의 생산성이나 들어가는 모수 혹은 변수들의 값을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정했고 어떠한 체계적인 문헌 조사를 통해서 그 값을 도출을 했고 이런 과정들이 포함이 되어야만 학부생 수준을 넘는 거죠.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분석을 하는 거는 사실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 그냥 바로 뽑아내 줄 수 있는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연구 내용이나 연구의 결론은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는 자료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사실 부끄러운 일이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은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장기적인 추계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성별에 관련된 파트타임, 생산성 지표 같은 여러 가지 변수를 다 고려를 해서 12년, 15년 앞을 내다보는 수용 능력까지 고려한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미국은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의사 개인의 행동, 은퇴 시기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어떤 지역으로 이동하는지, 그다음에 임금이 오르면 은퇴를 미룰 것인지, 경제적인 부분,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모형을 만들어내죠. 특히 의사가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겁니다. 지역에 의사가 없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되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모형을 통해서 역으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런 정책의 검증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현재는 부재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지역 편제 지수 같은 걸 개발을 해가지고 오히려 총량보다는 지역 불균형 해소에 먼저 집중을 해서 의사 인력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추계위원회에서는 장기간에 걸쳐서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추계위가 이제 처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의사 인력 추계를 하고 있는데 4개월의 연구를 통해서 10년, 20년에 우리나라 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너무나 좀 억지스럽고 외국에 비해서는 너무나 현저하게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이런 자료를 기반으로 얼마나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우려됩니다. 미래에 우리가 좀 더 변수를 어떻게 고려하고 데이터를 확보할지에 대한 계획까지 세워서 내년에 어떤 식으로 더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의사 추계 모형의 정밀성을 높이는 작업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보고서에는 담겨야 된다. 지금 이 자료와 같이 미래 의료 인력의 추계를 할 수밖에 없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국격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가 추계위에 대한 법안을 통과를 시키게 된 계기가 의사 인력의 정원이었고 이 의사 인력의 정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근거가 된 것이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의 분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추계위에서 의사 인력의 정원이 이루어지면 공공 지역 의대와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가 회복이 될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좀 회의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의사수,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적절하게 배분이 되어 있으면 불필요한 상급 병원으로의 이송이나 진료를 억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의사의 적절한 배분은 의료의 적절한 수요를 견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고려하면 배분 정책은 의료 수요의 총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배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료의 동태적인 변화를 무시하기 때문에 어떻게 고려할지에 대해서 전문가나 혹은 연구를 통해서 적절하게 지표를 만들고 이를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의사수 추계라든지 의료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은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도출이 되어야 됩니다. 의사협회에서는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센터를 9월 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필수의료 전문 분야 인력의 지역별 추계에 대한 연구, 얼마나 지역별로 부족한지에 대한 추계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추계를 진행을 했던 외국의 사례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추계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의 문제점, 그리고 외국의 사례와의 차이점, 비교 분석해서 저희가 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계위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발표가 되었겠지만 그 결과를 저희가 한 번 더 검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형의 정확성이나 오차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고려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어도 한 20, 30명의 통계학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로 양성지원센터에서는 검증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별도로 검증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적인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추계위의 분석 과정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이미 저희 의사협회에서는 추계위의 분석 자료와 변수 설정과 그 근거, 그리고 분석을 위해서 사용된 분석 코드 등을 공개해 줄 것을 공문으로 이미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연구의 가장 큰 맹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려고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